네, 홍희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택시 감차 보상금 책정을 두고 서울시와 택시조합 간의 이견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처럼 모양새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 택시 감차 보상금 책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형 택시 발전 모델을 발표하면서 전체 신액 택시 72,160대의 16%에 해당하는 11,820대를 줄인다고 목표를 제시했었는데요. 네. 우선 올해 전체 감차량의 5%인 약 600대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기간이 배로 연장되면서 올해 당초 목표량의 절반인 약 300대만 줄여도 되는 셈이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감차 보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불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서울시가 올해 택시 감차 사업에 7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차 보상금 규모에 대한 갈등이 워낙 컸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감차 보상금 지원금은 한 대당 1,300만 원입니다. 네. 이 개인 택시의 경우 면허 거래 가격에서 이 감차 보상금 지원금을 제외하면 6천만 원 이상이 모자라는데 이는 택시업자들이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법인 택시보다도 개인 택시 조합의 반발이 더 심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서울시 제시안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연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둔 조합에서는 이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감차 보상금을 1억 원까지 받겠다고 이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2차례 열렸었는데 합의에 실패한 상태고 다음 달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서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네, 네. 서울시가 택시 감차 시간을 벌긴 했는데요. 77억 예산이 불용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택시 조합과 감차 보상금 규모에 대한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서울 대중교통에 조조 할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 100일 동안 전체 승객의 약 2%가 요금 할인을 받아서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거에 관한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대중교통 조조 할인을 시행을 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1,885만 명이 요금 할인을 받아서 총 4,514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제도 시행 전인 2014년과 올해 같은 기간 대중교통 승객들의 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새벽 시간대, 그러니까 첫 차 시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버스 그리고 지하철 요금에 해당돼서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 궁금한 분들 참 많았을 텐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분석을 해보면 조조 시간대 이용 승객은 평균적으로 하루 239원을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를 1년 평일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5만 7천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네, 이는 1년 중에 한 달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셈입니다. 네. 다 모아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 승객들이 많이 혜택을 받나요? 네, 이 조조 할인을 받은 승객들의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강북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서울 동부권역과 이 서남권역 주민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27호선 대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객들이 혜택을 받는데 하루 평균 약 1,900명이 할인을 받았고 다음은 신림역이 2위로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른 시간대 이동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이 절약되는 면도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애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반 출근 시간대에 비해서 덜 혼잡할 거기 때문에 통행 시간도 훨씬 절감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통일 시간 절감과 관련한 내용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전 6시 30분 전에 버스를 탑승할 경우에 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보다 이 통일 시간이 무려 15분에서 20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네. 조조 할인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효과가 우선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효율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에어쇼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과연 비행 일정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모델들이 선보여질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내일부터 개최되는 서울 에어쇼가 아주 거대한 규모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32개국 386개 업체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네. 이 첨단 전투기와 지상무기, 무인기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페루 등에서 수출한 이 KT-1 기본 훈련기와 T-50 고등 훈련기, K2 전차 등 방산 장비가 전시가 되고요. 또 미국 차세대 고등 훈련기 대상 기종인 T-50의 성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모델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실물이 공개되는 무기 체계로는 이 고고 도무인기 글로벌 호크인데요. 그동안 실물 크기 모건 모델을 선보여 왔지만 올해는 실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네. 네. 또 미 공군의 최신의 주력 전투기인 F-22 랩터 실제 비행도 선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에어쇼 요즘에 아이들도 참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 많아요.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많아서 이 실물 선보인다고 하니까 더 많은 기대가 되는데 내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또 어떤 비행들 준비됐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시 미치 시범 비행, 항공기 시범과 고개 비행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비행은 20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25일 오전에는 토익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는 비행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에어쇼는 24일과 25일 열리고요. 1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2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네. 정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서울의 하늘이 또 어떻게 수놓아질지 많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주말이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정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홍희정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